네, 계속해서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개혁신당의 천하람입니다. 예, 천하람 의원님. 어제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꽤 거친 표현, 네. 워낙 희극 같은 비극의 밤이었으니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미치광이 짓 이렇게 쓰기도 했던데 계엄령 선포 소식은 처음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저도 그냥 저녁이었으니까요. 예. 밤이었으니까. 근데 갑자기 휴대전화가 미친 듯이 울리길래 저는 뭐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해서 이제 봤더니 뭐 처음에 이제 이주영 의원이 전화가 오셔서 지금 이게 현실이냐 뭐 그러셔서 제가 무슨 일이냐 했더니 비상계엄이 선포됐다고 그러셔가지고 예. 저는 그럴 리가 있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라고 했는데 정말이더라고요. 사실은 좀 정말 초현실적인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저도 지금 하룻밤에 뭐 6시간 만에 해제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만일 이게 주말에 선포됐다면 네. 그래서 각 지역에 지방에 내려간 의원들이 쉽게 모이지 못하고 그래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빠르게 통과되지 않았더라면 어떤 그렇죠. 일이 벌어질까라고 생각하니까 이걸 뭐 이런 일이 다 있지 하고 웃어넘길 만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진짜로. 아닙니다. 이것은 예. 명백한 내란죄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자 한번 보십시오. 저도 어제는 너무 경황이 없었지만은 밤새 생각을 해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에 군이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예.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을 때 행정 권한, 사법 권한은 일정 부분 대통령이 비상계엄으로서 가져가지만 예. 입법 권한은 손을 못 대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할 수 있는 헌법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런데 어제 군 헬기가 들어오고 무슨 어떤 특수부대들이 정말 소총까지 자동 소총까지 가지고 국회를 들어와가지고 사실상 본회의장을 포위하려고 못 들어오게 봉쇄하려고 했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게 실패가 된 것이지. 그렇다면은 이것은 헌법기관의 정당한 헌법상 권한 행사를 막으려고 하는 누가 봐도 반헌법적 내란 행위였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금요일 오후나 주말에 했었다면 이런 반헌법적 내란 행위가 성공했겠죠.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본회의장이나 국회를 봉쇄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우리 국가적으로는 다행히도 이 대통령과 그 계엄을 한 이 국방부 이 정신 나간 인간들이 무능했기 때문에 그 봉쇄에 성공하지 못했고 우리 군의 수준이 정말 뭐 어떤 무력으로 국회의원들을 완전히 차단하거나 체포할 수준까지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이지 지금 와서 보면 이거 웃어넘길 일이 아닌 건 당연하고 내란죄에 해당한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 오히려 맞다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시민들의 높은 시민의식을 생각하면 계엄이 선포되고 며칠 가더라도 어쨌든 해제가 됐을 것이다. 시민들의 반발로 저항으로 해제됐을 거라고 보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이게 시간을 끌었다면 그 안에 어떤 충돌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유혈 사태가 있을 수도 있는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오늘이 원래 본회의가 예정된 날이었기 때문에 국회 주변에 다행히 의원이 많았다. 그래서 맞습니다. 빠르게 해제를 요구할 수 있었다.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네, 정확한 말씀이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말에 일어났다면 그리고 지금 그 국회 CCTV로 확인해 본 바로는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을 어떤 체포하려고 하는 신체를 확보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주요한 어떤 여야의 정치인들 그리고 개별 의원들의 어떤 복귀 동선을 가지고 체포한다든지 신병을 확보했었다면은 물론 우리 국민들의 의식 수준을 봤을 때 해제는 됐겠지만 그 비상계엄 사태라는 것이 생각보다 심각하고 장기화될 위험성이 충분히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실제로 제가 우리 오늘 정치쇼 섭외 연락을 받았을 때도 저도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섭외하시는 우리 작가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내일 아침까지 체포 안 당하면 인터뷰에 응하겠다라고. 예. 저는 그게 농담이 아니고 제가 SNS에 정치활동 금지 어떤 계엄사령부의 정치활동 금지 명령이 나오고 나서 SNS에 글을 올리면서도 저는 정말 제가 체포될까 봐 굉장히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엄중한 마음으로 사실 했던 겁니다. 그렇죠. 이게 45년 전에 있던 일인데 실질적인 위협을 뭐 저처럼 정치 관련 발언을 하는 사람들도 그런 위협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쭉 얘기를 듣고 있는데 어쨌든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할 때 야당의 탄핵소추, 여러 장관들에 대한 탄핵소추 그리고 탄핵 예산이라는 표현을 또 썼습니다.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했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정신 나간 소리죠. 예. 이거는 여야가 목검을 가지고 서로 대련을 하고 있는 와중에 총을 가지고 나온 겁니다. 물론 목검으로 하는 것들 중에 조금 지나친 부분들도 있을 수 있죠. 저도 과하게 검사들 탄핵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총을 가지고 나오면 안 되죠. 실제 어제는 총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본인도 거부권이라고 하는 목검을 계속해서 휘두르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놓고 이제는 그리고 까놓고 말해서요. 국민의힘이 왜 소수당입니까? 윤석열, 김건희 이런 사람들 때문에 소수당 된 거 아닙니까? 소수당이 됐으면 목검 중에 좀 불리한 목검을 가지고 싸우는 건 감수해야죠. 예.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여당을 소수당, 압도적인 소수당 만들어 놓고 우리가 불리하게 목검 들고 싸우는 것 같으니까 총을 꺼내겠다? 이거는 그냥 완전히 말이 안 되는 그냥 정신 나간 행태입니다. 앞서 이제 민주당은 탄핵소추 절차에 들어가겠다. 오늘 새벽부터 안을 준비하는 모습을 제가 좀 봤었는데 개혁신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냥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호지세입니다. 예. 호랑이 등에 올라탄 형세고요. 그리고 저는 이미 윤석열이라는 인간이 자기 탄핵 결정문에 이미 도장 찍었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도장을 찍었다는 얘기인가요? 네, 거의 자발적 탄핵이라고 봐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탄핵을 안 할 수 없는 형국으로 스스로를 만들어 놨다. 이 탄핵을 안 할 수 없는 형국인데 이미 스스로 탄핵시킨 거나 마찬가지인데 개혁신당이 거기에 어떻게 반대합니까? 그러니까 저희 개혁신당 그런 거였습니다. 국가를 생각해서 탄핵에 신중한 입장이었어요. 윤석열이 예뻐서가 아니라. 우리가 최근 대통령 3명 중에 2명이 탄핵을 당하면 앞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의 위상이나 국제 무대에서의 대한민국 정상의 신임도 같은 것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불행한 일이죠. 예. 그래서 저희는 가능하다면 임기 단축 개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최대한 그런 불행한 사태를 피해보려고 나름대로 애썼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과 그렇게 악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탄핵 도장을 찍어버리는데 저희가 어떡합니까? 그리고 일단 야당만 하면 개혁신당은 포함해서요. 야당하면 192석입니다. 어제도 모두 190석이었지만 충청권에 있는 지방 야당 의원들이 올라오는데 시간이 좀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네. 여기에는 190석이 어제 찬성한 해제 요구에 찬성한 190석 중 18석이 여당 의원인데 일단 탄핵 소추에 들어가면 여당들도 상당수가 참여할 거로 보십니까? 아니면 또 예를 들어서 탄핵 후폭풍이랄지 이런 것 때문에 내분이면서 결정이 안 될 걸로 보십니까? 천하람 의원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거는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당 의원들도. 지금 10초 정도 남아서 짧게 부탁드립니다. 이거 같이 탄핵에 동참 안 하면 내란죄 부역정당, 내란죄 공범이 됩니다. 그래서 여당 의원들도 탄핵에 동참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동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으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